안녕하세요. 고다사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월령별 운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일간별 운세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일간은 나의 계획이라든지, 뭐, 나의 선호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대부분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떤 조직이라든지, 뭐, 학교나 회사, 이런 사회적인 그런 조직 안에서 이게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월령별 운세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사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주팔자가 여기가 월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데 월지에는 뭐 나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월지라는 게 그 계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계절성이라든지 온도, 습도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나의 적성이 들어가 있어요. 적성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일 같은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령별 운세를 꼭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월령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음, 8등분을 해요. 그래서 1년을 8등분해서 8품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동지부터 춘분, 하지, 입하 이렇게 8등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축월령, 그다음에 뭐 인묘월령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는 다 양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력 12월 22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축월령, 뭐 개수용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품 기준으로 양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자축월령부터 설명드릴게요. 자축월령은 일단 양력으로 12월 22일부터 2월 3일, 그래서 동지부터 입춘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 사이는 이제 주로 개수를 많이 써요. 개수가 당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개수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자축월령 분들은 그 전에 이제 경자 신축년이 있었잖아요. 다 금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금생수를 했었죠. 금생수를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이민 계묘년을 지나면서 내 정체성을 좀 확립을 했었고 이제 간목을 보게 되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수생목을 해서 그동안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막연한 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단 실질적인 결과물을 하나씩 이제 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성과를 좀 하나씩 내줘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준비하고 배우고 뭔가 실물을 익혀왔기 때문에 이제 좀 시니어로서 진급할 시기도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한 1, 2년, 3, 4년 경력이 좀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진급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마 자취관련생들 분들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일 잘 배웠나 잘 할 수 있나 한번 그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성과를 내셔야 이제 충분히 승진도 하고 좀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갑진년의 키워드는 일단 출산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생목으로 일단 간목을 딱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스타트하는 점을 딱 꺼내서 뭔가 내놔야 된다. 그래서 뭐 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출판을 해라. 그리고 결혼하셨던 분들은 이제 애 낳아야죠. 그리고 내가 사업 준비하셨던 분들은 일단 개업을 하고 경쟁을 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그런 걸 투자해놨던 게 있으면은 일단 매도해서 수익 실현 한번 해주고 그 다음 턴을 이제 노려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목이라는 글자도 그렇고 진토라는 글자도 그렇고 둘 다 봄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계절로 태어난 이제 겨울생 입장에서 이렇게 봄을 보는 건 일단 첫 스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다는 거는 올해 뭔가를 결과물을 보여주고 한다는 거는 일단 첫 결과물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뭐 엄청난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게임은 이제 병원연인 거죠. 병원연은 이제 불기둥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화글화글 들어오니까 일대 그 수극화해가지고 뭔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름 기온이 오는 병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는 마시고 병원을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이제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이제 내 가진 것들을 다 소진할 필요는 없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그 진로라든지 그런 방향성을 조금 수정해 가시고 완성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축월량인데 이제 좀 끊어가지고 한 12월 22일부터 한 1월 7, 8일 그쯤은 이제 아마 자월이죠. 그런 자월생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서 그 진토랑 이렇게 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신월생도 그렇지만은 지지가 이제 연운에서 삼합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친분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삼합이라는 뜻이 자기 실력이라든지 재능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 그래서 더 이상 핑계라든지 뭔가 우리 친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실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많은 일거리들이 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중, 과로 같은 것들 조심하시고, 그래도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답도 있고, 내가 발전해 나가는 시기일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준비 과정을 잘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임묘월령. 임묘월령은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3월 20일 사이, 그래서 입춘에서 춘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임묘월령은 인월이랑 그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묘월 초반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주로, 간목을 주로 쓰는 거예요. 간목이 당령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업적성이라든지 맡은 임무가 이제 간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으로 또 간목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 당령을 해당하는 용신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 격운일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임묘월령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정체성 확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주변에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업의 틀, 가정의 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직업 선택도 많이 하시고 취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말지 내 직업의 틀도 그 가정의 틀도 정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뭐 결혼해도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가는 운인데 그렇지만은 요즘에 좀 결혼도 좀 늦고 그래서 결혼보다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운인 거죠. 음. 그래서 뭔가를 내 직업이든 가정이든 그런 틀을 뭐 정립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회사 생활 지겹고 여기서 좀 나가서 나 혼자 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간혹. 그렇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섣불리 독립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둥지의 새알처럼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조직력이 좀 필요한 시기거든요, 조직. 그래서 이런 팀워크라든지 조직력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갑진년에서 이게 진토가 있잖아요. 진토가 있는데 인목이랑 묘목이랑 해가지고 이게 방합이 되잖아요. 방합. 방합이라는 거는 뭐 인맥이라든지 친분이라든지 그렇게 끈끈한 결속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구 같은 것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뭐 한
통한 이직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여기 이 회사를 좀 나가서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있는 팀원들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가족같이 이렇게 끈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맥이나 그런 거 통해서 취업하는 거 아니시면은 굳이 이렇게 막 이동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굳이 이제 뭘 해보겠다고 독립하는 거는 조금 섣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력이다. 그리고 끈끈한 결속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용신운에 해당하고 또 내 격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딱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리더라는 자리가 쉬운 건 아니죠. 많은 책임감도 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어쨌든 이 팀워크라든지 조직력을 위해서 좀 참고 견뎌야 되고 또 신경도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또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견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런 신경전에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정체성이다. 그리고 조직력이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잘 버티고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묘진월령. 묘진월령은 양력으로 3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그래서 춘분에서 이파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을목이에요. 그래서 을목을 주로 내 직업 적성이라든지 뭐 격으로 쓰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키워드가 묘진월령 공사 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묘진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관계를 좀 많이 맺고 다양한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걸 맺고 살면서 또 사람 보는 그런 안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을목을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 뭐 사람들과 많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여기서 간목이 나왔을 때는 여기 입춘에서 춘목까지는 이렇게 싹 이렇게 딱 돋아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겨우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을목으로 딱 되면 기분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나만 나온 게 아니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내 친구들도 많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라든지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좋은 사람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아닌 것 같으네 하면서 얘는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 보는 안목을 좀 갖춰야 되는 시기가 이제 묘진월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간목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진토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간목도 약간 습한 글자인데 진토가 굉장히 습한 글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습하다는 의미는 인간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모임도 많아지고 그런 끈끈한 것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공사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딱 이렇게 거리감을 두라는 게 아니라 쓸만한 인재라든지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 함께할 이렇게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과 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이제 묘진월령의 이 갑진년이죠. 음. 그래서 올해 뭘 당장 크게 뭘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을사년을 위한 인프라 형성, 그런 관계를 만드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는 공사 구분,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올해보다 24년보다는 을사년 25년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라라는 게 묘진월령의 주요 테마입니다. 네, 이번엔 사후월령. 사후월령은 양력으로 5월 6일에서 6월 21일. 그래서 입하에서 하지 사이에 여기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 사후월령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예요.
그래서 병화는 올해 갑진년이죠. 이제 내년이 갑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목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병화의 목생화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생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뭔가 수분도 좀 공부를 해줘야 계속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개수가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딱 보고서 아, 뭘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학원 다니시던 분들도 있을 테고 뭔가를 뭐 개인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뭐 다른 이것저것 준비나 고민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겠죠.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해오셨을 텐데 막상 갑진년이 되게 되면은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좀 배우고 다시 뭘 준비를 하고 약간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목생화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목생화거든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이제 병화의 목생화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공부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자기 개발도 이제 올해 개면에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이런 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팀 빌딩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뭐 팀을 꾸린다든지 해서 어떤 그 팀워크를 이뤄서 이제 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런 합을 좀 맞춰보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1, 4년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병화는 이제 그 간목보다는 을목이 좀 더 짝이 맞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뭐냐면은 조직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조직원들이 을목인데 이제 간목이니까 아직 완전한 구성은 아니고 일단 이제 이렇게 초기 멤버들을 빌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사년에 조직력이 갖춰지고 우리 이제 조직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인 활동, 뭐 리빌딩,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것들, 자기 개발이든 팀워크이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서 뭐 어떻게 체면 차리고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안 돼야 되나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나서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실패 같은 것들 뭐 염두에 두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뭐 큰 문제 없으시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막연한 것보다는 어쨌든 연운에서 그 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토도 그렇고요. 이렇게 목금토는 실질적으로 만져지고 그런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이 올 때는 뭐 이익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 위주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원령의 키워드는 리빌딩, 뭐 자기 자신도 다시 만드는 거긴 하지만은 또 중요한 게 이런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조직력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미월령은 양력으로 6월 22일에서 8월 7일 요 사이인데 하지에서 입추 요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오미월령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가면은 이제 정화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를 주로 쓰는데 이제 갑진을사년이 오죠. 어쨌든 목이 오는데 이렇게 목이 와서 하는 목생화는 정화의 목생화는 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란 뭐냐면은 부단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뭔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뭔가 계속 자기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몸값. 가치를 높이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이죠.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지난 이민 개묘년 여기 여름생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 반대되는 계절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소득도 있었겠지만 부족한 것도 좀 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게 이제 오미연령생들의 이제 갑진을사년이에요. 그래서 뭔가 계속 뭔가를 샤부작샤부작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현타가 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이민 개묘년에 이것저것 했다가 뭔가 안 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한 점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서 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 뭔가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대신 반대로 안 좋아지는 것들은 있겠죠.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뭐 친구들 만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내 일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먼저 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한참 더울 때라서 극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또 생존 욕구도 많이 올라올 시기예요. 이제 간목 보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그래서 내년에 뭐 해야 될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이제 마음이 좀 바쁘실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살아남고 나야 이제 가족도 챙기고 지인들도 챙기고 복을 좀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좀 집중해라. 그리고 또 서운하게 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부모 가족 사이에 좀 다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라든지 뭐 그런 리스크는 좀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미월령생들의 키워드는 가치 상승, 내 몸값을 올리는 시기다. 많이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대신 이제 주위 친지들이랑은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엔 신유월령. 신유월령은 양력으로 8월 8일에서 9월 23일. 그래서 입추에서 추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지지의 신금인데 이게 천간으로 가면은 이렇게 경금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목을 만났어요. 간목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금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뜻은 뭐냐면 경쟁인 거죠. 나가서 무엇을 이렇게 나무를 베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경쟁. 그래서 진짜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이 오미월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기고 지고 그런 필요한 것을 구해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기려면은 경금은 뭐 화로 해서 이제 재련이 좀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이 훈련이 꾸준하게 되려면은 또 을목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꾸준한 노력과 훈련으로 예리해진 경금으로 이제 간목이나 을목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제 잘 활용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좀 치열한 시기예요. 서로 내 것이라고 좀 다투고 또 상대방을 자극하는 뭐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응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성질을 조금 죽여야죠.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나 뭐 동료 사이에 어떤 일하다 보면은 또 짜증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진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극단적인 뭐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윗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 보궐선거 아시죠? 어떤 뭐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비었어. 그랬을 때 다시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든지 신경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뭔가 극단적인 반응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좀 발휘하는 것이 이 신유월령들의 그 처세입니다. 그래서 신유월령들은 치열한 경쟁이다. 어쨌든 치열한 시기다. 여기서 이기려면은 이런 화급금을 잘해서 이런 재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이런 신경전에 잘 대비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술원령. 유술원령은 양력으로 9월 24일에서 11월 7일, 그래서 추분에서 입동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키워드가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늦가을생 입장에서는 뭐 해월생도 같이 세트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간목을 본다는 거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갑진년이 이렇게 오잖아요. 갑진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다 봄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초겨울, 늦가을 요 시점에서 이렇게 간목을 보게 된다는 거는 이 다음 단계, 다음 스텝, 그래서 새로운 신세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미래를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벌써부터 24년에 뭐 갑진년에 뭐 할까, 뭐 집을 살까, 아니면 결혼을 할까, 아니면은 이세를 만들까,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좀 미리미리 꿈꾸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신세계를 만난 거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으니까 일단은 고생하러 나가셔야 돼요.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뭔가 희망을 갖고 해서 나간 거니까 소정의 성과는 약간의 성과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일단 스타트에서 첫 번째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1차적인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죠. 일단 도전해보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구하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수출, 뭐 이권 개입, 뭐 합격 당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 수출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신금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술월령에서 근데 만약에 사주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임수 신금 이렇게 되면 도세라고 해서 어 물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뭐 교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교류, 무역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부와 교역하는 거니까 수입, 수출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신유월령생이나 그 유수를 뭐지 해자월령생 같은 경우에는 어, 돈 되는 게 뭔지 이렇게 잘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가공해가지고 다시 되팔고 이윤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권 개입을 좀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잘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득을 좀 취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청약이든 뭐 시험이든 그런 합격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아 이거 떨어질까 봐 미리 포기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응모하시고 시도해 보시고 약간의 성공을 좀 맛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자월령. 해자월령은 11월 8일에서 12월 22일. 입동에서 동지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초겨울생인데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임수예요. 근데 이제 임수가 간목을 만나게 되면은 이건 전수라 그래요. 전수. 어떤 문화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그것을 그 다음 구역으로 이쪽 구역에서 이쪽 다음 구역으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노하우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뭐 조선통신사 이렇게 말도 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문물을 전수해 주는 건데 이건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교류를 하고 뭐 개척하기도 하고 어떤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단골 고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임수가 이제 간목을 본다는 거는. 그리고 내 재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류와 뭐 고정 고객들이 좀 생기는 것. 근데 이제 이렇게 고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기는데 이제 전수라는 거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착각은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나름 경자 신축년에 뭐 이민 계면을 거치면서 실력을 쌓긴 쌓았겠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좀 본 게임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최고란 착각하지 마시고 좀 일단 사람을 좀 잘 써야 돼요. 뭐 누구나 이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다 거기에 맞는 이제 쓰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못 따라온다고 그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아 쟤는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그냥 내가 같이 하는 일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을 내 수준으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대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이제 같이 일할 수 있게 수준을 좀 끌어올려 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괜히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구박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좀 친절하게 좀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사람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일단 이 임수가 간목을 본다는 거는 이 겨울에서 그 다음 스텝을 본 거라서 또 희망에 찬 거거든요. 그래서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은 아직은 좀 설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된 얘기, 뭔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함부로 막 너무 펼치진 마세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를 뭐 개업을 하시든 뭔가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안 되더라도 일단 시도한 거에 의미를 두시고 일단은 도전하시고 대신 힘 조절을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직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개수용신이랑 비슷하게 어쨌든 개수도 그렇고 임수도 그렇고 수극화를 해야지 수극화를 해서 뭐 싸워야지 뭔가 큰 걸 얻어오고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사년 정도 돼야지 뭔가 좀 구체화가 되고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을사병오년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내 수준만큼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를 좀 알리고 단골 고객들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준비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해자훈련생들의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갑진년 월령별 운세 설명해 드렸는데요. 설명해 드린 내용은 텍스트로 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은 뭐 놓치신 것들 한번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인분들도 이렇게 한번 드려봤는데 그 일간별 운세보다도 좀 더 와닿는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월령을 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여기 갑진년 일간별 운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여기 상담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네이버 익스퍼트 상담 창이 뜨는데 여기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